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2017년도 하반기 사회복지직 공채를 대비하는 커리큘럼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내용의 어떤 OT지만은 여러분들 이 내용 안에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서 하반기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그런 방향을 제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관심 갖고 끝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직은 지금 강의를 찍는 이 시점에는 확실하게 발표가 되진 않았으나 아마도 언론의 보도대로라고 한다면 하반기 빠르면 10월 혹은 11월 정도에는 아마도 시험이 치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상 인원 한 1,500명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지금 사실은 뽑히게 되는 거죠.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서둘러 아직 발표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 OT 영상 찍는 이유가 무엇인가? 남들보다 한 발 먼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이 이렇게 급하게 공고가 되게 되면은 결국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반기 시험을 그쵸? 치를 때 남들보다 먼저 대비해서 남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합격하기 위한 합격 전략 커리큘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피직이면 100점 100승이라 다들 아신 말씀일 텐데 사회복지직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만 저희가 전략을 짤 수 있겠죠. 자, 일단 2017년도와 2016년도 문항 분석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직은 2016년도에 비해서 다소 어려운 문제가 몇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은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수능형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독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요. 이른바 그 지식형 문제라고 한 쪽이 굉장히 강화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어 문법과 규범이 8문제나 나왔고요. 어휘 한자에서 한자가 하나, 한자성어가 하나. 그 다음에 고전법이 약간 수준 높게 나왔고요. 독해는 3문제뿐이 나오지 않았고 어머나 고전이 또 3문제나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2016년도를 보게 되면은 2016년도는 2017년도에 비해서 난도가 조금 더 평이했습니다. 똑같이 국어 문법과 규범이 양년 모두 다 8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휘 한자 똑같이 4문제예요. 그러면 보시면은 앞에는 지금 고전 문법에 하나 들어갔을 뿐이지 문법과 규범은 똑같이 8문제, 4문제라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능형 문제 똑같네요. 독해가 3문제가 나왔었고 요게 좀 이제 바뀌었죠. 올해 같은 경우는 고전문학이 많이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현대문학이 많이 나왔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약간의 어떤 차이는 있지만은 대략적으로 국어 문법과 규범이 양쪽 다 8문제가 나올 정도로 사실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어휘 한자도 4문제가 똑같이 나올 정도로 절대로 낮은 비중이 아니죠. 자, 그리고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해마다 조금 비율은 좀 달라지긴 하지만은 어찌되었든 양쪽 다 고루고루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를 시작을 해서 시험을 준비해야 될 시간이 4개월에서부터 6개월 정도가 남았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지금 하반기 시험이 정말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으나 만약에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 또 3월에 가장 먼저 사회복지직이 시험을 보지 않겠습니까? 남들보다 한 발 먼저 갑시다. 하반기 시험을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설령 하반기 시험이 취소가 되고 내년 상반기로 옮겨진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해야지만 남들보다 먼저 한 발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짧은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방금 문항 분석표를 보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바로 무엇이죠? 사회복지직의 난도는 일단 전범위가 나오되 중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사회복지직 문제는 난도가 중이기 때문에 기본형에 충실하면 됩니다. 물론 지엽적인 문제가 안 나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엽적인 문제는 전체 기본적인 문제를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좋죠. 첫 번째 저희가 꼭 전략으로 수립해야 될 거는 기본형에 충실하자. 난도가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엽적인 문제들은 뒤에 조금씩 보충하는 게 좋다. 자, 실제적인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자, 지금 문제풀이 시간 아니야. 유형만 볼게요. 의문론이 나왔고요. 의문론에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자음의 어떤 분류 이런 게 그대로 시험에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문제. 관형절의 성격이 다른 것인데 관형절의 성격은 통사론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세 번째 표준 발음론. 자, 이런 식으로 표준어 규정이 나오고 밑에 보시면은 발음 규정에 따라서 문제가 예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문제 유형이고요. 실제 난도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띄어쓰기인데 사실 이 정도 띄어쓰기는 공부 좀 하신 분들 보면 알겠지만 만큼 나오고 만 나오고 쉬운 거예요.
띄어쓰기가 항상 이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지만 올해는 되게 쉽게 나왔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어휘 문제인데 잘 읽기 무람 없다 국으로 짜장 정도는 사실 저희가 선제고사 학원에 다 있는 어휘예요. 기본적인 어휘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어휘들 가지고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용언과 본용을 찾는 문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 용언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지금 조금 전까지 봤던 문법이나 이쪽은 어휘는 좀 기본적인 수준의 중급 문제가 나왔는데 한자가 나왔어요. 한자는 변명, 인식, 대처, 선양, 선제국어 4권에 혹은 5방에 다 있는 한자들이긴 한데 문제는 한자는 공부를 안 하면 전혀 모른다는 거죠. 어쨌든 한자 문제가 한 문제가 2017년에 나왔고 한자 성어는 도금을 준 상태에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문제가 이번에 사실 가장 어려웠던 고전 문법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2017년도 문제가 2016년도 문제보다 조금 어려웠다고 난도가 조금 높았다고 평가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전법 문제가 이런 정도까지는 잘 나오지가 않았는데 순수한 지금 문법 문제가 나오고요. 이 안에 뭐 하병병서, 각자병서 같이 약간 지엽적인 지식형의 어떤 용어가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 한두 개 때문에 점수가 약간씩 이렇게 변동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번 문제를 쭉 살펴봤는데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사회복지직의 난도는 중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본형에 충실하라. 그런 다음에 올해처럼 약간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지엽적인 문제를 보충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 외에 하나 또 꼭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사회복지직의 난도가 중이야. 그렇지만은 자, 중요한 거 전범위가 나온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저는 고전하기 싫어요. 고전하기 싫으면 어쩔 거야. 올해 세 문제나 나왔는데. 저는 문법하기 싫어요. 문법하자면 어떨 거야. 올해 고전법까지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문항 분석표를 보시면 알겠는데 문항 분석표를 보면은 자, 세 항목을 보겠습니다. 총론부터 시작해서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한글 맞춤법, 자, 띄어쓰기까지. 그 다음에 어휘 한자, 한자 성어, 고전 문법, 독해, 문학, 그 다음에 고전 문학까지 전범위가 나와요. 이것은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어떤 한 파트에 치중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사실 골고루 점점 그 높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2016년 것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총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의문론은 빠졌지만 형태론, 의미론, 한글 맞춤법, 어휘 한자, 현대식까지 시작해서 고전 문학까지 다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함부로 2017년도 하반기나 2018년도 상반기 문제를 예단할 수는 없으나 여태까지 사회복지직이 1년에 제일 먼저 시험 보죠. 그러니까 제가 1년마다 제일 먼저 문제 해설을 했던 게 바로 사회복지직이에요. 근데 사회복지직은 해마다 문제가 1년에 제일 먼저 발표가 돼 시험을 치르지만 문제의 수준이 항상 중급 정도였고요. 기출에 굉장히 충실해서 문제를 냅니다. 우리가 배우는 기본 이론에 충실해서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본형에 충실하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하는 거 전범위가 나온다. 함부로 어떤 파트를 제외하게 되면은 어차피 한자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범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빠르게 합격하기 위한 커리큘럼은 도대체 어떻게 짜야만 될 것인가?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유형의 첫 번째는 바로 학습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올해도 3월달에 사회복지 시험을 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저희가 합격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을 노리고 있으실 텐데 다행히도 지금 하반기에 갑자기 또 시험이 실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럼 이분들은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만 되는가? 자, 어떻게 한다? 그쵸. 압축 회독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시험 경험이 있고 충분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 시간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신다면 기본과는 처음부터 다 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일단은 시간 문제가 있어요. 다른 과목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마무리를 추천합니다. 마무리를 지금부터 회독을 좀 많이 하시고요. 강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전체를 빠르게 한번 여러분들 프리패스로 훑어 주실 것을 제가 꼭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반쪽 모의고사나 나침반 모의고사를 푸시되 나침반 모의고사는 1이 제일 좋습니다. 2는 지방직 변형이기 때문에 약간 수준 높은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침반 1은 국가직 변형이긴 하지만 국가직보다는 당연히 수준 높게 만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시간에 마무리 해독을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더 정리하고 싶다고 하신다면은 반쪽 모의고사나 나침반 모의고사 1을 좀 추천을 해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후 틀린 내용을 반복하시면서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게 독해와 한자성어와 기출한자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사실 이미 했던 공부를 다시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미 많이 흐트러져 있을 때야 지금. 그래서 마무리로 빠르게 전범위를 압축하고 본인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쵸 질 좋은 양질의 문제를 쭉쭉 풀어가는 훈련을 계속하는 게 제일 좋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반면에 학습 경험이 전혀 없는 그쵸 초보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제 막 공부를 시작했거나 아니면 시작하려고 하세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된 건 시간이에요. 시간만 있다면 저는 정말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서 전범위를 충실하게 대비하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하반기에 예정대로 시험이 11월 정도에 실시가 된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하반기 시험이 실시된다는 가정하에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선제국어 기본서 1권을 적어도 완벽하게 알 수 있을 때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자 열심히 하시 바랍니다. 바로 오늘부터 선제국어 1권을 하세요. 선생님 선제국어 1권이 뭐가 있는데요? 문법이 있습니다. 전체에서 8문제에서 9문제까지 나옵니다. 8문제가 2년 연속 국어 문법과 규법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한 문제가 고전 문법에서 나왔는데 현대 문법과 고전 문법이 모조리 다 1권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선제국어 4권에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한자성어를 무조건 암기하시되 못 써도 됩니다. 아까 보셨죠 문제 도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금을 물론 안 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도금을 갖다가 일단 외우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가렴 주구 일단 못 써도 돼. 하지만 가렴 주구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바로 오늘부터 선제국어 1권 문법 총론부터 충실하게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자성어를 무조건 많이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은 마무리로 이해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처음 하신 분들은 문법을 처음 들어갔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요. 왜냐하면은 모든 개념이 생소하고 완전히 자기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1회독이 끝나면 약간 정신이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뭔가 정리가 안 된 느낌이 듭니다. 그 상태에서 빠르게 다시 기본서를 훑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기본서를 다시 훑지 않고 좀 더 압축을 전범위로 하고 싶다면은 마무리로 그땐 가셔도 됩니다. 아까 제가 수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마무리 회독을 하라고 그랬죠. 근데 수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만약에 마무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문학이나 아니면 고전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말과 글이나 이쪽은 마무리로 바로 들어가셔도 돼요. 하지만 문법은 그래도 기본 개념을 좀 제대로 잡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문법만 먼저 하신 다음에 바로 마무리로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문법을 기본서로 이해독을 한다든지 기본서를 갖다 충실한 데까지 시간이 너무 걸렸어. 그럼 마무리 해독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런 분들은 바로 기출실력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기출실력을 풀어보는 게 왜 중요하냐. 문제가 2000문제가 넘습니다. 진짜로 많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갑자기 특히나 치러지는 시험은 기출의 범위를 절대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복지직은 문제 급이 중급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지엽적인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 기출문제에서 그죠 7급 문제가 아닌 9급 문제 중심으로 충실하게 풀어보시면은 이 기출실력에 있는 문제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문제풀이 연습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 나침반 모의사를 가시되 제가 볼 때 아마 이거를 다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기본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 4권의 한자성어와 그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마무리. 만약에 시간이 없을 때 기출실록 여기까지는 반드시 여러분께서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충분하게 이론과 문제에 대한 유형을 익히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기본에 충실해야지 고득점이 가능하고 기본에 충실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론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이해하고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한 파트도 빼놓지 말고 고전 안 나와 현대문학 안 나와 이러지 마시고 전범위를 기출 중심으로 충분히 그러니까 충실하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의 이 트라이앵글을 맞추셔야 돼요. 그쵸? 업무 규정은 전체 40% 이상이 나옵니다. 1권이야. 선제국어 1권. 충실하게 하시고요. 근데 독해 기본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 그쵸? 기출 실력으로 충실하게 푸시고요. 그 다음에 한자성어는 아까 얘기했죠? 자, 한자성어는 선제국어 4권을 가지고 열심히 외우면서 이 기본적인 어떤 점수틀을 맞춰야만 됩니다. 그래서 업무 규정과 독해 기본과 한자성어 어휘, 이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책이 선제국어 기본서 혹은 마무리 그 다음에 기출실력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 균형점을 맞추기 위한 필수 코스로 생각을 하시고 오늘부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남아있는 문제 하나가 있어요. 그럼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한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선생님 올해 같은 경우는 한자가 이제 한 문제 작년에는 2문제가 나왔는데 한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 한자 성어와 한자는 다릅니다. 한자 성어는 한자를 좀 모르더라도 일단 도금이라도 외우면 된다 그랬죠. 근데 한자는 순수하게 한자의 변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자는 사실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험 경험자분들, 즉 이미 다회독을 하셨고 전체의 어떤 수험의 틀이 잡히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미 어떻게 보면은 충실히 기출수록을 풀었기 때문에 틀린 문제만 보면서 자기 약점 체크만 하실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한자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랜 방해 끝 같은 게 너무 방대해서 공부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적어도 기본서 한자 요약되는 강의라도 들으시고 죽어라고 기출 한자도 암기하세요. 선제국어 4권에 보시면은 정말 제가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죠. 핵심 한자 자료 강의합니다. 선제국어 4권 그 강의를 보시면 그거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거라도 암기하시고요. 만약에 마무리로 공부하실 분들은 마무리에는 선제국어 4권보다는 양이 적지만 그래도 한자를 압축한 거 있죠. 올해 거기서 9까지는 다 나왔죠. 그거라도 암기를 하세요. 선생님 그것만 하면 될까요? 그것만 해도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다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충실하게 한자를 투자하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기출 한자라도 암기하시되 선제국어 4권에 있는 한자 요약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걸 충실하게 암기하세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초시생분들,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결과적으로 수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해야만 하는 걸 해야 돼요. 본인이 정말 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해야만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거. 자, 초시생 여러분들,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얼마 지금 안 되신 분들, 시험이 지금 4개월에서 5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전체 과목도 정리가 안 되는데 한자 할 수 있겠어요?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걸까? 문법도 정리가 안 되는데 한자를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자 성어만 아시고 한자 놓으셔야 돼요. 어설프게 지금 만약에 문법도 정리가 안 됐어. 통설원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뭐 파생어가 뭔지 구별 못해. 문법 8문제가 나오는 문법에 충실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한자 잡다가는 이도저도 죽도밥도 안 됩니다.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한자 성어만 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전략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확실하게 맞을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한자 성어는 맘만 잡으면 2주, 3주 안에 다 외울 수 있지? 근데 한자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4권에 있는 한자 성어는 무조건 다 하셔야 돼요. 필수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책을 보시면 한자가 정말 짧게 한 4쪽 정도로 요약이 된 게 있어요. 그거를 눈물을 흘리면서 외우세요. 거기서 나오기를 정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번에 국가지에서는 거기서 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 기도가 좀 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사회복지직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나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할 수 없는 것은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최소한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최소한도 안 했다. 점수가 안 나옵니다. 명심하시고요. 기본서, 그 다음에 기출실로, 그 다음에 한자 성은 무조건 해야 되고 마지막 마무리 한자 요약된 거 딱 그 4페이지 그거라도 꼭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전략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고 자신의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미 공부를 하셨던 유경험자와 이제 막 처음으로 시작하는 분들은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전략을 어떻게 짜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올인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결과가 뒤집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는 다지기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어차피 초시생들이 따라오기 싶은 파트 중에 따라오기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가 한자죠. 그런 데를 좀 더 공략하셔서 100절 목표를 달려야 돼요. 그러나 이제 막 초시생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 수 있는 걸 하고 하셔야 돼요. 할 수 없는 것에 미련되면 안 돼.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들어가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맞고 들어오는 거, 실수를 안 하는 거, 그러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리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시험이 발표가 나면은 정확한 시기도 전 아직 학원이랑 이제 결정은 안 됐지만 9월 정도에 만약에 시험이 11월이면 10월 정도가 되겠죠. 시험 직전에 아마 시험 발표가 나면 일정이 나오게 될 겁니다. 나머지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풀이는 아직 일정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날짜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은 시험이 발표가 되면은 끝까지 여러분들 책임져야죠. 문제풀이 제가 직접 해드립니다. 자, 문제풀이 때 저희가 해야 될 내용은 당연히 이론 요약을 간단하게 하겠죠. 그 다음에 핵심 기출과 실전 문제를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전체를 다시 다회독을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최종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직 발표가 안 됐어. 일정이 안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문제풀이만 기다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이라도 당장 다시 한번 마음을 좀 다잡으시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쵸? 그냥 시험이 발표됐다 생각하고 죽어라고 다시 한번 이론 회동, 죽어라고 다시 한번 자기 약점 체크, 죽어라고 다시 한번 합격을 해서 달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충분히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노력을 하신 다음에 막판에 저와 함께 여러분들 최종 실전 문제풀이를 통해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쫙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저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 무엇이죠? 시간은 부족해요. 하지만은 냉정한 전략이에요. 자신의 상황을 지금 잘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 이제 여름이 시작됐기 때문에 풀어주기 쉽습니다. 그쵸? 아직 시험은 발표도 안 났습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다시 한번 다잡고 남들보다도 빨리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셔서 바로 수험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시험을 보는 전날까지 긴장의 끈을 갖다가 놓치면 안 됩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또 하나 절대적으로 내가 이번엔 합격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달리시면은 반드시 기회가 생길 거라 믿습니다. 그럼 저는 시험 공부가 나면 여러분들께 보다 구체적인 문제풀이 전략을 다시 한번 일정을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 전까지 힘차게 동영상에서 또 좋은 교재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열심히 해서 올해 반드시 그쵸 사회복지 공무원이 됩시다. 감사합니다.